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2024년 국가공무원 시험계획이 공고됐습니다. 1월 2일자로 나왔고요. 이례적으로 11시인가 12시인가 나왔어요. 네, 1월 2일. 이미 뭐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발표가 됐었죠. 네, 그걸 이제 시험 공고 형식으로 잘 정리가 돼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사항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거는 9급 위주로 설명은 좀 드려볼게요. 자, 5급 공무원 관련된 내용이 먼저 나오고요. 쭉 내리면 5급이 끝나요. 그 끝나는 지점이 이제 7급이 나옵니다. 쭉 딱 가면 5급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이 제 해설 방송을 들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면 돼요.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면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자, 7급이 나옵니다. 7급도 건너뜁니다. 해설 방송은 9급 위주로 합니다. 자, 인원수만 있는 거니까 네, 근데 7급도 역시 네, 요 정도는 다 알아야 됩니다.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9급은 여러분들 신경 잘 안 쓰니까 제가 보여드립니다. 인원수는 이미 다 발표돼서 쭉 나와 있고 시험 과목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근무 예정 부처 예시입니다. 예시. 이게 꼭 거기 간다는 거 아닌데, 자, 여기 단일 요런 거 고용노동부에서 선발하는 거죠. 그럼 이건 고용노동부예요. 100%. 교육행정 교육부고요. 이런 거는 이제 요 부처에서 뽑는 거기 때문에 요 부처로 가는 거죠. 선거직은 당연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가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 간다 그러면 여기 어디 있을까요? 뭐 세종시에 있대요. 세종시로 가나요 하는데 세종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자, 인원수는 일반 장애인 저소득으로 돼 있고요. 저소득이나 여기 저소득 없죠. 장애인이 없는 직렬들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선발하는 사람들 마음이에요. 저소득이 있는데 여기는 장애가 없죠. 그래, 이유는 있습니다. 교정직 자체가 장애를 가지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겁니다. 여기 마약 수사나 이쪽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너무 인원수를 적게 뽑으면 또 상대적으로 장애인을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거는 균형 인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나오는데 왜 안 뽑아요 하지 말고 안 뽑는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검찰청에서 검찰직 마약 수사직 요 두 가지는 검찰청이에요. 같은 검찰인데 마약 수사를 좀 특화시켜서 뺀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 되는 거죠. 수사관. 예. 뭐 하는 일이 뭐냐 이런 건 지금 이 시험 공고에서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네. 마약 수사 관련 검사 보조 역할, 검찰직 검사 보조 역할, 수사관 되는 거죠. 예. 수사관도 되고 행정직원도 있어요. 검찰청 자체 행정직원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 우리가 일반 행정에서 합격하면 네, 검찰청 역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경찰청이 있죠. 경찰청. 자, 행정직에서 이제 특이사항은 지역 구분이라는 게 있고, 우정사업본부 역시 지역이라고 돼 있죠. 네, 지역. 그리고 별표로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지역별 구분 모집표 참조. 그래서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지역별 구분 모집표가 뭐냐? 요겁니다. 자, 지역별 구분 모집표는 우리가 국가직은 전국 순환근무 뭐 이런 거 알잖아요. 그래서 첫 배치를 어딘지 자기가 잘 모르겠다. 요 정도는 기본 알죠. 그런데 요 지역 구분 모집표는 해당 지역에 여기 써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5년 동안은 이 해당 지역에서만 근무합니다. 이 다른 지역에 전보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수가 없어요. 5년은 무조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있는 거야, 이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왜 5년 동안 잡아놓을까요? 잡아놓는 게 아니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직 같은 경우는 해당 지역에 합격하면 사는데, 이제 우리가 처음 합격하고 나서 너무 멀리 가면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건 제 그냥 생각이에요. 그래서 5년 정도는 좀 안정적으로 살아라 하는 건데, 뭐 취지는 이거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취지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묶여 있는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크죠? 강원도 전체니까 사실 뭐 그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러니까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다. 어쨌든 5년 동안은 해당 지역에 근무할 수 있다는 거. 5년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전국으로 뺑글뺑글 돕니다. 요거는 이제 뇌피셜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인사혁신처 TV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5년 이후에는 전국과 동일하게 순환근무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 지역별 구분 모집표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이 있어. 국가직은 거주 제한이 원래 없어요. 국가직이니까 국가를 다 돌아다닌다 그랬잖아.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요 지역별 구분 모집표만 거주 제한이 있어요. 자, 서울, 인천, 경기는 없습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는 없어요. 아무 데 살아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행정직, 일반 행정에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예요? 가로 짝대기가. 선발 인원이 없다는 거죠. 선발 인원이 없어요. 우정사업본부는 서울 따로, 인천, 경기 따로 이렇게 봅니다. 인원수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원할 때 국가직, 일반 행정, 지역 구분, 강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광주 전남 이렇게. 그럼 전 광주 사는데 전남 지원 안 되나요? 이게 하나의 단위니까 광주에 살든 전남에 살든 요 광주 전남에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럼 합격하고 나서 저는 광주 가요, 전남 가요? 몰라요. 광주나 전남에 있는 아무 곳이나 갑니다. 네, 전북도 마찬가지. 전북은 전북 내에서 대구 경북 대구 경북 내. 그러니까 대구 산다고 경북 안 가는 게 아니라 경북 서로 갈 수 있다. 여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도 그러니까 충청도는 다 갈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인원수 있고 각각의 경쟁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지원할 때 이렇게 지원한다 그랬죠. 전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거. 거주 제한 얘기하다 말았구나.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는 거주 제한이 없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1월 1일 기준 어저께 저저께 1월 2일이니까 지금 어제를 기준으로 해서 전에 3개월을 살았던가 그러면 오늘까지 살면 돼. 3개월 이상 살았던 사람은 이후에 어디 이사 간다고 해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3개월 이상 전후로 3개월 후로는 내가 12월 30일 날 이전했어. 뭐 29일 날? 30일 토요일이니까 29일 날 만약에 이전했어. 어디로? 부산으로 가령 이전했어. 그러면 내가 앞으로 3개월을 살면 돼요. 원서접수는 1월 중순에 하지만 네, 원서접수랑 상관없이 계속 살고 있으면 인정됩니다. 그 지역만 돼. 뭐 3년 이상 살았는데 그거는 지방직 얘기야. 이거 지방직 아니에요. 어떤 분들 이게 지방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이다. 지역. 네, 지금은 국가직 공무원 시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 아닙니다. 다만 5급에서 지역별 구분 모집해서 5급. 옛날 행정고시라 불렀던 5급. 그게 지방직은 맞아요. 네, 그건 지방직이 맞아요. 지방직 5급을 따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선발합니다. 그냥 5급으로. 자, 요거 이해가 되죠? 네, 요거 뒤에 조금 더 다시 나오니까 거주 제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 여기 옆에 이거 보면 자, 시험 과목 나오고요. 여기서 선택형 필기라고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선택이 뭐예요? 그러면 요 중에 뭘 선택하면 되나?가 아니라 사지선다라는 뜻입니다. 사지선다. 예, 선택형 필기란 사지선다. 이거 왜 제가 읽어 줄까요? 뭐를 질문을 하니까 그래요. 뭘 선택해요? 자꾸 물어봐요. 예, 선택형 필기는 사지선다라는 얘기예요. 사지선다. 4개 중에 하나 찍는 거 객관식 문제란 뜻이죠. 객관식 문제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쭉 있고 인원수는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네, 그냥 이미 발표됐던 거랑 달라진 거 없고 매년 인원수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게 뭐 몇 명 모집해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그때 다해서 발표되면 그 인원을 뽑는 거예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작년보다 줄었어. 23년보다. 근데 아무 의미 없는 게 23년보다 늘고 줄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우리는 시험을 24년에 볼 거니까.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예요. 의미 없는 거 가지고 끙끙 앓고 있어요. 작년에 많이 뽑았는데 작년에 뭐 했어요? 합격했어야지. 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시험 교재 샀으면 그게 다예요. 거기 다 그렇게 반영돼 있는 거라고. 자, 보호직렬이 24년부터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요거 공부하신 분들은 엉뚱한 거 공부했으면 망한 거예요. 네. 여기 바뀐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정사업본부 있죠? 우정사업본부. 여러분들 잘못 부르는 거 뭐예요? 우정직이라고 하는 거. 우정직 뭐 어떤가요? 우정직은 뭐다? 계리직과 직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지금 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행정 공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정행정직 뭐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우정사업본부의 행정직. 그런데 우정직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우정직이란 게 직배직과 계리직이란 게 아예 있어요. 계리직류와 직배직류가 그걸 우정직이라 그래요. 그래서 별도의 급여 테이블도 따로 있습니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얘기하죠. 아주 잘못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우리 경찰청, 일반행정 경찰청, 일반행정의 경찰청, 이거를 경찰행정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사실 경찰 시험을 보신 분들 아시지만 경찰행정 경체가 있어요. 맨날 특채라 부르는 그게 경찰행정 경체예요. 원래 이름이 경찰행정 경체가 있기 때문에 둘이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경찰청이라고 부르면 됩니다. 일반행정 경찰청. 일반행정 경찰청. 자꾸 경찰행정이라고 부르니까 자꾸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찰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일반 공무원 뽑는데요. 그래서 경찰청에도 왜 경찰들을 또 관리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업무 같은 거를. 경찰 업무 말고 경찰들의 인사라든지 회계라든지 뭐 급여를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이제 경무계라고 하는데 경무계에서 근무하고 민원 받을 사람들. 그게 바로 경찰청 일반행정 공무원입니다. 예전에는 따로 뽑았었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이제 여기 일반 행정에 뽑다가 지금 인원수 많이 줄었죠. 그래서 아마 내년쯤에는 합쳐질 것 같아요. 그냥 여기로 전국으로 그냥 전국이나 지역 구분으로 그냥 이게 합쳐질 것 같아요. 지금 인원수 너무 많이 줄어서 따로 뽑기가 좀 애매하죠 지금.
예전에 병무청도 있었어요. 병무청도 이런 식으로 뽑았는데 합쳐져 버렸어요. 예, 이제 인원이 많이 필요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슈가 있어서 많이 뽑을 때 이렇게 아예 별도로 뽑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원수가 줄면 다시 합쳐버립니다. 여기에서도, 여기 전국 일반에서도 경찰청 갈 수 있어요. 예, 나중에 나옵니다, 그게. 예, 나오면 갈 수 있어, TO가. 안 나오면 못 가는 거고, 그래요. 자, 여기 전국 일반, 여기는 전 부처로 다 갈 수 있어요, 전 부처로. 갈 수 있다는 거지, 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TO가 나옵니다. 부처별로, 나 필요해, 난 필요 없어.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걸 지원하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고 나면 압니다. 예, 지금은 알 필요 없고. 예, 그래요. 자, 그다음 기술직렬 쭉 나오고요. 네. 전산직 나오고, 전산직이 2024년부터는 요 자격증이 가산점으로 바뀌었고 필수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시험 봐도 돼요. 시험 공부해서 시험 봐도 되는데 이게 뭐 얼마 남지가 않아서 이게 되는가 모르겠다. 어쨌든 간에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아까 지역 구분 했죠? 네.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에서 근무한다. 그다음에 우정사업본부 서울 지역에는 여기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 영종도에 있어요. 영종도. 예. 중구가 영종도예요. 영종도에 있어. 이거 이제 영종구로 바꾼대요. 그래서 중구가 아니라 이제 영종구가 되겠죠. 공항 옆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 공항 근처에 있어요. 옆이 아니라. 예, 거기도 근무한다고. 서울도 아닌데, 그죠? 예, 그 인천 쪽인데 이상하지. 그게. 자, 그다음 시험 방법 나오는데 7급 공개 경쟁 시험에서 예, 우린 9급 볼 거죠. 자, 9급 공개 경쟁. 병합 실시. 위에는 병합이 없죠. 1차, 2차 선택형 필기. 사지선다는 얘기지. 사지선다. 예, 사지선다. 그러니까 객관식. 사지선다는 건 안 돼. 객관식. 근데 9급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1, 2차 시험 병합 실시라고 돼 있죠. 왜 1, 2차가 있지? 없습니다, 실제로. 병합이라는 건 합쳤다는 뜻이거든요. 자, 1, 2차의 의미를 알려줄게. 1차가 이거예요. 2차는요, 나머지예요. 자, 1차는 국어, 영어, 한국사입니다. 9급에서 1차는. 지방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5과목 한꺼번에 본다는 거 알죠? 그래서 병합이야. 합쳐서 한다고. 한 번에 다 보잖아. 100분 동안 100문제. 예, 그래서 1차가 또 있고 2차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7급은 1차, 2차가 있어요. 1차가 피셋이고 2차가 전공 이제 그 과목이에요. 예, 제가 7급 설명을 안 하는데 어때? 그래. 그런데 9급은 1차는 국어, 영어, 한국사, 2차는 나머지 2과목인데 원래 5과목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병합이에요. 이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 자, 선택형 필기는 객관식 문제다. 그 다음에 교정하고 철도경찰직은 뭐가 있다? 예, 체력 검사가 있다. 체력 검사. 실기시험이 있다. 패스냐 아니냐만 따집니다. 패스냐 아니냐만. 자, 응시 자격에서 7급, 5급 다 만 18세로 내려왔습니다. 예, 그래서 7급, 9급 전부 다 만 18세인데 하나만 아니에요. 교정보호직. 요거는 무조건 20세 이상입니다. 만 20세. 이제 모든 건 다 만 나이예요. 만 나이인데 만 나이 중에 생일을 따지지 않는 만 나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만 18세가 올해 될 거야. 그러면 응시가 가능하다. 보통 고3이면 되죠. 보통 고3이면 올해 만 나이로 지나가잖아요. 생일이 지나가잖아. 올해 2006년생 중에. 그래서 고3부터 가능하다. 이제 연도를 표시해줬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다.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이니까 8월, 7월, 6월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의미를 좀 애매하게 써놔서 그런데 2006년생부터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만 20세는 2004년생이에요. 가능하다. 예, 아시겠죠? 자, 전산직 폐지된다는 거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장애인 구분 모집 대상자 해갖고, 자, 장애인이면 다 되냐? 다 됩니다. 예,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요걸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저소득층 잘 몰라서 요건 알아. 우리가 수급자가 아닌 건 본인이 알아. 수급자 뭐 돈 받고 하는 거. 너 수급자냐? 이렇게 물을 때, 난 수급자 아닌데 이래. 근데 이 2번을 몰라, 2번을.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돼서 서류상으로 지원 대상자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 집은 한부모니까. 아니, 부모님 뭐 이혼하고 그러면 한부모잖아.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원 대상자들만 할 수 있다. 저소득 몇 명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요 지원 대상자가 되고 그냥 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예, 응시 2년 동안 돼야 돼. 2년 동안. 중간에 공백 없이. 계속해서 2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수급자였다거나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보통 만 18세인데 대학 진학을 안 하면 끊어져요. 끝이야. 근데 대학을 진학하면 연장을 해줘요, 보통. 그래서 23살까지 됩니다, 보통. 근데 군대 갔다 오면 24, 5살까지 되죠. 그래서 이게 연장 해주는 형식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뭐 내가 뭐 30살인데 돼요? 이건 안 돼. 그건 안 돼.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보통 한부모로는 30살 넘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내가 대학 진학을 안 했으면 보통 만 18세 때 끊겨요. 끊겨요. 그러니까 빨리 올해 시험 봐야 돼. 그랬어요. 이런 분들은. 자, 밑에 내용이 쭉 써 있는데 여기 이 저소득에 관련된 거는 이 문구가 100% 똑같아요. 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될 때는 여기로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돼요. 요 저소득이나 장애는 전부 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에 자격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필기시험까지 잘 봤는데 왜 떨어져 이런 사람 있어요. 근데 자격을 미리 본인이 확인해야 돼요. 여기 확인한 방법도 여기 나와 있어요. 예. 자, 지역별 구분모집 거주기한 제한 임용 안내인데 이게 작년하고 지금 문구가 좀 변경됐습니다. 이게 아마 그게 더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바꾼 것 같은데 이러면 되게 혼란스럽대. 그냥 문구상으로만 이해하자면 1월 1일 포함했다. 연속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된다. 전이냐 후냐가 없어 아예. 그러면 결국은 1월 1일 포함해서 3개월 이상만 있으면 된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똑같은 얘기인데 아마 전 또는 후라고 써놨더니 또 막 난리가 나서 아마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치다가 너무 이상하게 잘못 쳤을 수 있고 의미는 그거와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 그냥 우리 국어상으로 원래 이 공무원 시험 공고는요 이 하나하나 문구가 다 그냥 법이야. 그래서 뭐 오타를 냈든 어쨌든 이렇게 되면 그냥 보세요. 후로 보통은 우리가 1월 1일 포함하가 1월 1일 이후로 연속 3개월 그러면 1월 1일 포함하고 이후로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없어서 전 또는 후가 포함된 거로 보입니다. 네, 보여요. 맞아. 뭐 그렇겠지. 나중에 뭐 근데 이런 거는 문구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기존에 문구가 있으니까 이거를 건드리면 원래 안 돼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시험 일정 우리 9급 봐야 돼. 9급. 네, 9급 볼 거잖아. 그래서 자, 원서 접수는 1월 18일입니다. 1월 18일. 자, 지금 뭐 해야 돼? 스마트폰에 빨리 1월 18일 알람 설정해야죠. 1월 18일 알람 설정.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특이하게 국가직은 목요일부터 22일이 월요일이에요. 네, 목요일부터 월요일로 해요. 희한하죠. 네, 지방직은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인데 국가직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깜빡하다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1월 18일부터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월요일까지예요. 목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시험 원서 접수일이다. 원서 접수하고 나면 취소만 되고 변경 안 돼요. 그래서 취소 기간 이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누르는 순간에 이제 올해 시험 못 봐요. 그러니까 취소한다는 생각하면 안 돼. 취소는 이 기간 동안은 되고 다시 또 할 수 있어요. 취소하고 다시 하고 이런 식은 되는데 22일까지는 근데 여기 보면 1월 25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아니야. 22일 9시 지나서는 건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네. 취소할 사람만 취소하는 거야. 취소할 사람만. 그 다음에 한 번 더 취소하게 해줘요. 취소는. 나중에 또 변심할 수 있잖아. 그래서 3월 10일부터 13일까지 또 취소하게 해줘요. 돈 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돈 돌려주려고. 이게 왜냐면 나중에 왜 돈 안 돌려줘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변심할 수 있으니까 본인이. 자, 시험은 우리 3월 23일 날 보고 시험 장소 공고일이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원서 접수했죠. 그럼 내가 어디서 시험 볼지에 대한 게 3월 15일 날 쫙 리스트가 나와요. 본인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응시 번호가 있는데 그 응시 번호 보고 찾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기 뭐가 나오냐 이제 이날 뭐가 나오냐 장소 공고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응시표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이 응시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장소는 찾아보면 됩니다. 찾아서 나 어디 가야 돼.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뭐 교정직 서울로 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 아무데나 가면 된다. 꿈 깨세요. 그런 일 없습니다. 자기 지정자석이 다 있다. 지정자석. 자, 합격자 발표는 4월 26일 발표하고 면접 보고 나서 6월 21일 날 합격자가 발표됩니다. 시험이 지방직 시험이 6월 22일이에요. 하루 전날에 최종 합격자 발표까지 다 내버려. 네, 놀랍죠. 네, 다 내버려요. 그래서 6월 22일 되면 합격한 사람들은 뭐 시험 보기가 좀 그렇겠죠. 네. 그렇지 않아요? 네. 이번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특이하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나 이제 면접은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기간에 있다. 지방직 시험 준비하는 기간에. 그 다음에 실기시험 있다 그랬죠. 교정직. 9급은 5월 8일부터 5월 14일. 그래야 6월 달에 시험 보죠. 철도경찰은 5월 9일 날. 자, 요거 잘 읽어야 돼요. 교정직은 법무부에 나옵니다. 게시가 돼요. 이 체력시험이. 사이버 국가고시 센터에 안 나와. 그리고 제가 작년 거는 제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아 기준은.
예, 그거 보시고 하면 되는데 일단 필기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자는 거야. 필기 합격도 못했는데 뭐 체력 열심히 하면 뭐 하겠어요. 철도경찰직은 국토교통부에 나옵니다. 국토교통부에. 그래서 해당 부처 홈페이지를 확인하라 그러죠. 예, 합격하자 발표한 날에 이게 나와요. 보통 합격자 발표 4월 26일이죠. 그러니까 4월 26일이나 27일 이렇게 해갖고 나와요. 바로. 자, 실기시험 뭐 이런 얘기는 넘어가고 시험 장소 합격자 뭐 시험 장소 합격자 뭐 어쩌고저쩌고 변경 항상 변경될 수 있다 그러죠. 네. 자, 시험 성적 안내 일정은 나중에 게시해준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 시험 성적은 보통 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날 이제 떨어졌나 합격했나부터 보고 성적도 보고 그래요. 네. 자, 응시원서 제출 방법은 사이버 국가고시에 한다. 언제부터? 1월 18일 목요일부터 1월 22일 9시까지입니다. 월요일날 9시까지예요. 여기 기간 중 24시간 접수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요 1월 18일 9시부터 밤 12날부터 여기까지는. 근데 1월 22일은 9시까지. 이런 게 이제 25년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 하더라고. 이런 거 이해 못하면 어떡해. 이거 가장 기초적인 건데. 25년에는 아마 시험 공고에서도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25년 국어가 변경되잖아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응시원서에 면제되시는 분들 여기 있습니다.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돼요. 이제. 근데 우선 납부하래요. 우선 납부하는데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면 이제 다시 환급해 주는데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5,000원. 써 있어요. 그렇게. 자, 제출 시 유의사항.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원서 접수할 때 제가 또 다시 합니다. 1월 18일 날 17일 날 하겠죠. 그러니까 1월 17일 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 7급이야. 7급까지 영어. 영어는 7급하고 5급은 영어 검정제죠. 네, 그래서 바뀌어 있죠. 요거 그리고 뭐 언제까지 따요 하는 거 물어보시는 분도 있잖아요. 써 있잖아요. 여기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마감일까지 원서 제출 마감까지 못한 사람 언제 하라. 요때까지. 자, 필기시험 전날까지 따면 돼요. 이거 7급인데 그냥 얘기해 줄게. 필기시험 전날까지만 따면 돼요. 필기시험 전날까지. 그래서 여기 등록 기간에 등록하면 됩니다. 자, 넘어가. 한국사하고 영어하고 다 넘어가요. 자, 그 다음 지방인재도 7급령입니다. 7급령.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읽어보면. 네. 못 읽겠다 그러면 말아요. 네.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미리 알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필기 합격자 발표 날에 양성평등, 양평 해가지고 몇 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내가 그 점수인데, 양평 써있는 그 점수다 그러면 내가 양평인 거예요. 네, 양성평등 한쪽 성이 30%가 안 넘으면 추가로 합격시킵니다. 한쪽을 빼는 게 아니라, 보통 남자들이 많이 행정 쪽은 남자들이 이제 양평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실력이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30%를 안 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나와요. 그래서 양평은 이때 나오면 이걸 찾아봐. 뭘 봐? 시험 공고에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 제가 유튜브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지 나중에 그걸로 효과를 봤다 뭐 그런 건 없어요. 본인이 뭘 바꿀 수 있는 게 없거든. 그냥 양평 뜨면 양평 뜬 거야. 어쩔 수 없는 거고. 운이 좋은 거지 오히려 거꾸로. 자, 그냥 가산점 적용. 가산점은 우리가 얘기하는 직렬별 가산점. 기술직렬, 행정직렬. 행정직렬도 있죠 이제. 국가직에는 행정직렬도 있어요. 자,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취업지원 대상자 밑에 써있죠 뭔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이 취업을 안 하면 취업지원 대상자가 아니라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본인 자녀까지만 됩니다. 자녀까지. 그래서 본인은 10%, 자녀는 5%. 의사상자는 본인이 잘 모르니까 아닐 거라고 생각하겠지. 근데 취업지원 대상자 써이니까 나는 직업이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데 직업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생각을 좀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시험 공고를 여기까지 지금 이 방송 여기까지 오신 분도 극소수예요. 극소수. 아마 조회수 1000 나오면 한 20명밖에 안 봐요. 여기까지 지금. 그래서 몰라 영원히. 그래서 제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반드시 한 번만 읽어보라는 거야. 한 번만. 그래서 직렬별 가산점 있죠. 있는데 이제 국가직에는 우리가 많이 따는 게 고용노동 쪽에 뭐 있어요. 직업 상담사 2급. 나머지는 요런 것들은 따고 구급 공무원에는 잘 거의 없죠. 있나 모르겠다. 변호사를 딸 정도인데 구급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 본인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 아니야. 최소한 7급 보겠죠. 최소한. 그 다음에 세무사는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세무사 여기 감사직 말고 세무직에 세무사는 있을 수 있는 게 7급 봐서 떨어지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9급 보고 세무사인데 합격하시는 분도 있다.
직업 상담직은 100% 갖고 옵니다. 100% 거의. 네. 여기 지금 5%가 가산돼요. 5%가. 그러면 5%면 평균 5점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내가 85점 맞았어, 평균. 그러면 내가 90점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필기 합격선 나와 있는 거 아마 한 번은 보셨을 건데, 가산점 다 포함돼서 필기 합격자의 꼴등의 점수입니다. 꼴등. 마지막 사람의 점수라고. 가산점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모든 점수를 토탈해서 꼴등의 점수라고. 필기 합격에. 이해가 또 안 되시는 분들은 네, 그냥 넘어가요. 일단 큰 문제 없고 어쨌든 요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요거 통계직의 사회조사 분석사 요것도 거의 다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처럼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의 직업상담사, 직업상담직 요거는 거의 필수처럼 돼 있는데, 없으면 떨어지냐? 없으면 떨어지는 게 아니지. 점수를 내가 그만큼 더 많이 받아야지. 평균 5점만큼. 과목당 한 문제씩을 남들보다 더 맞으면 동점이야. 두 문제씩 맞으면 합격이야 이제. 그죠? 동점이잖아. 있는 사람보다는 5점을 내가 많이 맞아봐야 5점이 똑같은 거니까. 이해가 안 되면 또 패스합시다 우리. 그래서 이제 기능사는 3%. 요건 뭐냐면 이제 기술직들, 기술직, 기계직, 전기직 뭐 이런 거. 거기는 기능사는 3%, 평균 3점. 그 다음에 산업기사 이상은 평균 5점을 줍니다. 평균 5점. 평균이 뭔지 모르겠대. 슬프고 슬픕니다. 평균 5점이 뭔지. 5과목이니까 하나에 5점씩 주는 거나 평균 5점 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네? 전체 더해서 5로 나누나 그냥 평균 5점 주는 거나 똑같다고.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언제까지 따야 되냐? 언제까지? 이 가산점 받고 싶은 사람 언제까지? 필기시험 전날까지. 필기시험 전날까지만 발표되면 됩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기사시험 올해 거는 딱 3월 거지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고 지방직은 되더라고. 지방직은 대부분 지방직은 되고 지금 국가직에선 대부분 적용 안 될 거예요. 아마 2차만 있는 사람은 될 가능성.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지방 순간 헷갈렸어요. 다음. 다음. 자, 기타 유의사항 있죠. 자, 선택형 필기시험 문제 경우 해당 시험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유효한. 전전달 말의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일의 전전달. 시험이 3월이면 전전달. 1월 전에 뭔가 바뀐 것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 건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3월 달에 변경돼. 우와. 안 돼. 여기 있네. 1월 31일 이전까지 현재가 기준이 된다는 거지. 이거 어려운 말이야. 그냥 그거는 여러분 책 공부한 거에서 그냥 해요. 이게 갑자기 바뀐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그리고 그런 문제는 잘 안 냅니다. 갑자기 바뀌었는데 어떻게 해. 자, 그다음 과락은 40점 미만이다. 40점 미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미만을 또 모르더라고. 40점이 포함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40점은 과락이 아니야. 미만 이하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공무원 시험 공부했을 수도 있지 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7급 얘기고, 면접시험이 바뀌었습니다. 면접시험. 네, 여기 면접시험 평정 요소가 미리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실시 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인재상이 바뀌었어요. 공무원 인재상. 어떤 걸로 선발해라 하는 게 바뀌었어요. 작년에 이미 예고했습니다. 예고해서 제가 올려는 놨는데, 이거는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 면접을 완전 다르게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야. 조금 더 그쪽으로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게 합격하고 나서 생각하자. 합격하고 나서. 지금 아무 상관없다. 자, 요것도 이게 헷갈리죠. 2024년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체험에 관련 사항. 이게 뭐예요? 제가 요 바로 전에 지금 올려놓은 게 뭐야? 나라일터지, 나라일터. 못 보신 분 태반이겠지만, 나라일터에서 경력경쟁 찾는 법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올려요. 그래서 나라일터가 써있잖아요, 여기. 이건 경력경쟁이 왜 없어요 하는 사람들 때문에 써놓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요거 원래 1월 중에 몇 분기 정도에 어떤 걸 뽑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원래 몇 분기 전에 어떤 걸 뽑냐 하는 거가 나라일터에 나옵니다. 아까 나라일터 방송을 심지어 제가 했는데 여기 나오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리고 설명도 조금 해드릴 테니까, 경력경쟁 혹시 봐야 된다, 국가직. 그러면 제 유튜브 방송 요거 바로 앞에 했던 나라일터를 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자, 국가직 공무원 시험 9급 관련된 시험 공고 해설인데, 한 가지 좀 찜찜은 한데, 이거는 뭐 문구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시험에 원래 나야 돼. 그죠? 근데 솔직하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쓰면 안 돼. 근데 이 말이 맞아. 근데 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써왔던 문구가 있는데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그게 대단한 오해를 낳지도 않거든. 보면 오히려 또 명확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갑자기 뭐 바뀌었나 이럴 수 있으니까. 자, 아무튼 요거는 제가 해석한 게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다고 우겨야 돼. 왜냐면 1월 1일 이후라고는 써있지 않아. 1월 1일을 포함하여 이후에라고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전이나 또는 후도 3개월만 채우면 된다. 2023년 1월 11월에 왔다. 3개월 되면 된다. 그냥 계속 쭉 살고 있다. 상관없다. 그럼 계속 상관없는 거예요. 계속 쭉 살고 있다. 근데 과거에 뭐 3년 살았다. 그거 안 된다. 과거 3년 산 거는 안 돼요. 과거 3년 산 거는 지방직에 통하는 얘기지 국가직에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국가직 전체에 통하냐 이 자꾸 얘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지역별 구분 모집만 적용된다. 지역별 구분 모집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 한 분 축하드립니다. 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